여러분, 기후학적으로 또 논란과 이슈가 될 만한 연구가 서울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구가 더워지는 것을 줄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바다가 점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서 큰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몇 년 뒤면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다시 내뿜을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서 연구를 발표한 서울대학교 급격한 기후변화 연구센터에 왔습니다.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에 듣기로 나무나 이런 숲이 이산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많이 내뿜고 하면서 탄소를 많이 나무에 저장해두고 한다는 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바다도 그렇게 한다는 건 들었어요. 해초나 아니면 해조류 이런 것들도 탄소를 많이 흡수한 다음에 축적해두고, 이 논문을 보면은 탄소를 더 흡수하지 못하고 다시 내뿜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맞나요? 이제 육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잘 알다시피 식물로 많이 탄소를 저장하고 흡수를 하는데, 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잘 들어오냐 마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섞어주는 그런 큰 혼합층이 갑자기 이제 멈추게 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는 지금까지 대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쭉 빨아들이는 거대한 빨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대서양의 아북극 지역, 북극과 가까운 대서양 쪽인데 이곳이 과거부터 탄소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부터 겨울마다 바닷물이 깊게 가라앉으면서 펌프처럼 탄소를 해수 표면에서 깊은 심해로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펌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1000m까지 물이 깊게 내려갔다면 지금 200m 깊이까지밖에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를 깊이 못 전달해주고 있다는 뜻인데, 이게 2040년도쯤부터는 아예 깊은 바다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바다 표면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탄소들도 못 내려가고 표면에 머무르다가 지구 대기로 방출되는 거겠죠. 지금 표시해둔 곳이 어디죠? 이제 이 부분이 북대서양 지역 부분인데, 그 지역에서도 이제 조금 더 고위도 지역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기후에서는 되게 CO2를 잘 흡수를 해주는, 바다가 이제 CO2를 잘 먹어주는 지역인데,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제 갑자기 못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못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네. 흡수하는 양이 좀 줄어든 거지 아직 배출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네네, 흡수하는 양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걸 어떻게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연히 이렇게 대기 중에 CO2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 전 지구적으로 해양이 이제 CO2를 흡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다 똑같이 일어나는지를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했고, 특히 제가 이제 말했듯이 현재 기후에서는 되게 잘 먹어주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계속해서도 잘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점을 두고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못 먹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발생한다라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탄소 흡수가 점점 느려지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임계점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실험으로 나타냈을 때는 이제 엄청 빠르게 CO2를 우리가 배출을 해버린다 하면 이제 한 2040년이 보였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느리게 이제 감축하면서 배출을 한다 하면 이제 한 80년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표시는 우리가 지금처럼 막 계속 탄소 내뿜고 다니면은 2040년도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길 거다. 수도 라는 있다. 거. 네. 할 수도 있다. 네. 마치 탄산음료를 만들려고 물에다가 탄산을 엄청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 물속에 탄소가 엄청 포화가 돼서 더 이상 밀어 넣어도 탄소가 들어가지 않고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르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엄청 밀어넣고 있었는데, 압축도에서 엄청 밀어넣고 있었는데 이게 언젠가 임계점을 넘으면서 터지면서 기존에 매립했던 쓰레기까지 전부 지상으로 터져 나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점점 더워지면서 해류 순환하는 게 예전에는 1000m까지 갔다면 지금은 200m까지만 내려가고, 그래서 탄소 흡수가 덜 된다고 들었는데 그 뜻이 정확히 어떤 거죠? 여기 표층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죠? 이게 원래 이렇게 1000m까지 계속 있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1000m까지 섞어준다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표층에 CO2 들어왔네? 아래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왔네 내려주고 이거를 이제 잘 작동해서 그 표층에 있는 CO2를 내려줘서 저장시키고 다시 받아서 저장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붕괴가 돼버리면 활동을 못하고 이제 여기에서만 얘네들이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여기에 이미 CO2가 많이 차 있네. 그러면 이제 대기 중에서 CO2를 못 보내고 못 흡수를 시키는 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네, 그것도 2040년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네. 좀 더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고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교수님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국종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이어서 가장 시급하게 5년 이내로 시급하게 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나 과제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바다의 탄소 흡수가 갑자기 변하는 시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 갑자기 변하는 시점을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어떤 바다와 대규모 순환 또한 지역해에서의 어떤 그 혼합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 자료들을 좀 보니까 2040년도쯤부터 뭐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임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임계점을 좀 늦출 수 있으려면 어떤 걸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만약에 지구 전체에서 결정권자들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을 딱 할 때 이런 걸 하자 할 만한 게 있을까요? 2040년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이산화탄소를 막 배출했을 때 그때 나온 시기이고요. 지오 엔지니어링, 기후공학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후공학이라는 기술을 쓰게 되면은 북대서양에 있는 그 임계점, 티핑 포인트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이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만들던 중에 영국에서는 태양광 차단 기후공학 기술을 검증한다는 그런 실험을 곧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미세 입자들을 하늘에 뿌려서 태양빛을 대기로 다시 반사시키는 건데 그러면 햇빛이 지표면에 덜 닿게 되겠죠? 지표면에 햇빛이 덜 닿으면 한여름에 또 덜 덥겠죠. 2040년 이후에 그 탄소가 대양으로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고 막 갑자기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러게 되면은 이게 한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 온도가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가 여름에도 막 엄청 계속 올라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름 평균 기온이 막 40도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날씨가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것 둘 다죠. 그러니까 평균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폭염의 강도나 빈도도 증가하게 되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커지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굉장히 이상한 날씨야, 굉장히 이상한 기후야 이런 일들이 좀 더 자주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대서양은 오랫동안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바다였습니다. 깊은 대류는 지구의 탄소를 바닷속 깊이 옮겨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류는 얕아졌고 탄소는 더 이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결국엔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기엔 이제 너무 지쳐있다고 말입니다.